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 함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커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커브. 우리말로 곡선이라고 하고요. 3차원 공간에서 또는 2차원 공간에서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에서의 접선이라든지 곡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의 한 분야를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라고 해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우리말로는 미분기하학이다. 수학과에 가면 이제 이런 과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이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R3 공간에서 곡선을 보통 C로 표현해요. 커브에서 곡선 C의 표시법. 곡선 C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2차원 공간에서는 곡선을 y = f of x 이렇게 폼을 쓰던 y =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곡선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 = f x, y 하면 이게 곡선이 아니고 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서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문제인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편리합니다. r over t는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x, t 성분을 x, y, g를 각각 요거 이제 로우 벡터로 생각해도 되는데 보통 칼럼 벡터로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칼럼 벡터로 생각해서 이거 트랜스포즈를 해주겠습니다. 트랜스포즈가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는 xt 단위 벡터를 써서 i, yt, j 플러스 gt, k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매개변수 표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t가 매개변수, 영어로는 파라메타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rametric representation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곡선 C를 이와 같이 파라메타 t를 써서 parametric representation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가 예를 들어서 증가할 때 x, y, z 좌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t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각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호의 길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 y, z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표시를 하면 그게 곡선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개변수가 t인데 이거는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각도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써서 3차원 공간에서 곡선 C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참고로 요거에 대한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로 g = f x, y 이거는 곡선 C가 아니고 곡면 S입니다. 대문자입니다. C, S는 대문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y, g = f, x, y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 C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식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y = f of x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쓰는 거죠.
또는 G equal GX. 그러니까 여기서 즉 XY, XG 평면 S의 프로젝션 그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이제 빛을 비췄을 때 그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 프로젝션으로 그 곡선 C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을 하더라도 두 개씩이 필요한 거고, 또는 F, X, Y, Z equal 0. 요거는 요거의 다른 표현인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곡면이 되기 때문에 곡선을 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G, X, Y, Z 이 두 개의 곡면의 교선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 C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려면 식 두 개를 써서 그거의 교선인데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3차 공간에서는 파라메타라 표현한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2차원 공간에서 우선 먼저 생각해 보죠. 이렇게 반경이 2인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 공간에서의 곡선 C잖아요. 그죠? 요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꼴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곡선 C가 표현이 돼요. 2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r over t는 2배의 코사인 t i 2배의 sin t j 이렇게 해도 이것이 요 곡선을 표시하는, 요게 x고 요게 y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곡선 C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차원 공간에서는 비슷한데 3차원 공간에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이 더 편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x, y, g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나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x, y, g가 있고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건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r 요거를 r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rt. 그럼 이때 t는 요게 t가 되겠죠, 그죠? 요게 각도가 되겠습니다. 요런 요 율로 이렇게 계속 변한다 그러면 그걸 시간으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쨌든 요 t는 각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x는 2배의 코사인 t고 y는 2배의 sin t가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요 r 벡터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요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중심에서 요게 r 벡터가 되겠습니다. rt. 요 rt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배의 코사인 t 플러스 요게 이제 x, 요게 위에서 봤을 때 정확히 원이 아니고 위에서 볼 때 타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3 sin t j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t k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4냐 뭐 5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선일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헬릭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나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선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parametric representation이 훨씬 더 쉽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arametric representation에서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straight line입니다. 직선은 RT
equal a 플러스 t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타 t를 써서 a하고 b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 y, z가 있고 여기 이제 이런 3천 공간에서 이런 직선 L이 있는데 여기서 요게 A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파라미터 T를 쓰면 T에 따라서 요 벡터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요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요 직선 L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원 원은 타원의 특수한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R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코사인 T I 플러스 B 사인 T J 플러스 CT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원일 때는 A하고 B가 같으면 됩니다. 다르면 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원식은 이렇게 되는 건 잘 알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거를 X로 두고 이거를 Y로 두면 코사인 T는 이걸 X로 두면 코사인 T는 A분의 X 사인 T는 B분의 Y니까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Y 사인 제곱 T는 1인데 거기 대입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같은 곡선을 표현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선 헬릭스일 경우에 이거는 RT는 이건 3천 공간입니다. 3천 공간에서 RT는 A 코사인 TI 플러스 B 사인 TJ 플러스 CTK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C가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포물선 파라볼라 포물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RT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TI 플러스 ET제곱 J 이렇게 하면 이것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이걸 우리가 X 이걸 Y라고 하면 이 T를 소거하면 T가 X니까 Y는 2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포물선하고 같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 곡선 C의 접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식.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원이나 뭐 이런 데서 포물선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그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해 봤을 텐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접선. 접선 또는 전면. 접선은 우리가 탄젠트 라인이라고 해요. 탄젠트. 이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곡선을 우리가 이런 R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매개 변수를 써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그 다음에 R T 플러스 델타 T, T가 예를 들어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의 R 값이 이거다. 그러면 요 벡터를 우리가 요 벡터는 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델타 RT. 그러니까 R 플러스 델타 RT 하면
요 R 요것이 새로운 R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rt 플러스 델타 t 빼기 rt 이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r입니다. r. 요거는 t가 0으로 가면 점점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t가 0가 되면 요점에서 이러한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건 보니까 미분의 정입니다. 그래서 r 프라임 t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라임은 t에 대한 미분이다 이런 얘기에서는 파라메타가 t일 때 t에 대한 미분인데, 다시 말해서 요것의 요 벡터가 r 프라임 t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r 벡터일 때 r 프라임 t는 요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탄젠트 벡터가 되고, 탄젠트 벡터 r 프라임 t는 탄젠트 벡터입니다. rt가 곡선 c를 표현할 때 r 프라임 t는 탄젠트 벡터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를 유니트 벡터로 생각하면, 유니트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r 프라임 t 요거를 r 프라임 t의 크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인 유니트 탄젠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요 r 프라임 t는 요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 절대값을 하게 되면 스칼라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 u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요거를 q라고 했을 때 q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P점에서, 여기 이제 P점입니다. at P에서 우리가 R 값을 계산하고, 점이 주어지면 요 RT에서 R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R 프라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R이 있으면 그걸 시간에서 미분해서 R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접선의 식은 Q는 R 더하기 이 파라미터는 뭐 예를 들어서 T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T는 썼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QW로 하겠습니다. QW 이게 W R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W가 되는 거죠. 이게 직선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식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접선의 식을 예를 들어서 하나 구해 보겠습니다.